반갑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양산 평생학습 영상 서비스 활동가 정보화 강사 조혜정입니다. 정보화 기초부터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 업무의 핵심인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아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수식과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엑셀의 심장은 바로 계산식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함수식이고요. 그래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엑셀을 이용한 수학 계산, 함수의 형식, 종류, 수식, 셀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함수란 뭘까요? 검색을 해보니 이와 같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이 보셔도 너무 어렵죠? 수학에서 함수 또는 사상은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관계다. 자,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함수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한 변수 값에 따라 결정되는 다른 변수를 앞의 것에 대해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한자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이 어렵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식, 그것을 일컫는 말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함축된 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엑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함수명을 만들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셀에서의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그 연산자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더하기 기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무엇과 무엇을 더한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2 더하기 1은 하고 뒤에 는을 붙이는데 엑셀에서는 그 는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모든 수식은 앞에 등호, 는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빼기 기호 잘 아실 거고요. 요거 별처럼 생긴 거는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나누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나누기.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제곱근입니다. 자, 요것도 예시를 보면서 나중에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뭐다? 는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2019 버전이 연구 버전으로는 마지막으로 나왔고 최근에 나온 365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2개의 버전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엑셀을 예전부터 사용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버전 중에서 엑셀 2013부터 수식 자습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 자습서. 그다음에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엑셀의 시작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들이 엑셀 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함수를 쓰는 형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식 입력줄에 제가 는 하고 등호를 넣었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식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는이라고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소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닫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다시 한번 크게 보이는 게 는 등호 들어간다. 함수명,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그 안에 각종 인수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엑셀의 상단의 메뉴 중에 수식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 삽입, 자동 합계, 최근 사용한 거, 그 다음에 함수의 범주들을 크게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재무,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영역, 수학 삼각함수, 그 다음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함수의 범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요것들은 대표적인 함수명을 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수학 삼각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요. sum, sumif, sumifs, round, 기타 등등. 다음에 통계함수도 나와 있지요. 자, 이 외에도 수학 삼각함수, 통계함수의 종류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명들은 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과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 놓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양산.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양의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화면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왼쪽에는 최근에 열었던 문서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각종 서식 파일들을 열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서식 파일에 자습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자습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식 자습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식 자습서 그대로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이 시작하는 단계별대로 자습서가 뜨고 있는데요. 하단에 탭 안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기본 사항부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설명해주는 책자가 뜹니다. 자, 기본 사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사항에 엑셀을 사용한 수학 계산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수식이나 또는 엑셀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나와 있으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저와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더하기를 하려면은 앞에 배웠던 기본 연산자의 더하기 기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하고 앞에는 는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C3, C4 같은 경우에는 바로 셀의 주소가 되겠죠? 셀의 주소. C열에 있는 3 찾아가 봤더니 C열의 3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C열의 4 들어가 봤더니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는 하고 1이라는 숫자를 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하시고 2라는 숫자를 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답이 나왔나요? 이렇게 3이라는 답이 나왔지요. 자, 3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이 상황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수식 입력줄 보시게 되면은 는 1 더하기 2 이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든다면은 모든 계산식을 일일이 내가 다 각각의 셀에서 쳐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직접 숫자를 더해서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인수들이 들어가 있는 셀의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3의 더하기 기호를 이용하고
셀의 주소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F3에다 갖다 놓고요. 항상 식은 는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3을 바로 찍으시면 C3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키보드로 직접 치셔도 됩니다. 더하기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4 자,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올까요? 네,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빼기도 한번 해볼까요? 는 C3 빼기 C4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 단계 한 단계 이 자습서를 열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곱하기도 합니다. C3 곱하기 Shift 8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C4 자, 답은 2가 나왔고요. 나누기도 해봅니다. 는 C3 나누기 C4 자, 0.5 나왔죠? 거듭 제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C3 요거는 Shift 누르시고 6번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답과 맞춰보니까 나왔죠? 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입력된 이 숫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C3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2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오류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F열에 제가 넣은 식의 답과 그 다음에 C열에 넣은 요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숫자를 직접 1 더하기 2를 해가지고 해놓은 답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3번 자리에 숫자를 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2 더하기 2는 4가 맞지요? 빼기를 하면 0이고요. 곱하면 2가 되고요. 나누기를 하면 1이 나오고요. 거듭 제곱은 4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답도 이전과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숫자로 더한 거는 변했나요? 변하지가 않아요. 즉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식에 정해져 있는 값을 숫자로 직접 입력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더할 때 실질적인 숫자를 넣는 상수, 그 다음에 주소값, 셀 참조라고 하죠. 주소를 넣는 경우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더하기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함축시켜 놓은 함수가 바로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더하기 기호 대신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더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C3과 4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더하기라는 기본 연산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더하기 기호 대신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등호, 는을 넣고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S자만 쳐도 S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명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치셔도 됩니다. 저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단 더블 클릭을 하고 나니 가로가 자동으로 열리고 넘버 1, 넘버 2, 즉 인수들을 각각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넣어야 되는 인수는 어떤 거죠? C3. 자, 옆에 보시면 컴마가 있죠. 컴마 구별해 주시고 C4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엔터 쳐볼까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더하기 기호 대신에 뭐를 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이 글자를 세 글자나 입력을 해야 되고 이 앞에는 어차피 더하기 기호 한 번인데 이쪽이 더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해당하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가 이곳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을 모두 더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모두 더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답을 넣을 때는 하고 더하기 기호를 이용한다면 제2 더하기 또 더하기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제3부터 12까지 전부 다 더하기 기호를 중간중간에 다 넣어주셔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면 는 sum 제3번부터 쭉 끌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3하고 콜론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12 가로를 닫습니다. 자, 어때요? 55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식을 쓰실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식을 쓰실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짧게 식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간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참조의 내용에 대해서 하단에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소가로 안에 A1 땡땡 A10이다 그러면은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1부터 A10까지를 모두 어떻게 해라? 더하시오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 sum이라는 함수를 잘 이용하면 식은 짧고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입력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A1부터 A10까지는 더하고 건너뛰어서 C열에 있는 거 더하고 싶어요 할 때는 그 사이에 뭘 넣는다? 쉼표 구분을 넣어서 건너뛸 때는 반드시 컴마, 쉼표로 인수를 구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사항, 수식에 대한 기본사항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곳에는 더 많은 정보가들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엑셀을 계산기로 사용한다, 수식의 개호, 함수, 범주별, 사전순 이런 식의 교육들이 온라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영상물을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만 예시로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양산시가 더 큰 변화와 행복을 열어갑니다.